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미국발 안심 랠리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파졌던 하루였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줄지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된 것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요, 12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한 것인데요. 오전 중에는 3,036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1.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0.34%가량 상승한 3,001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이달 들어서 6거래일째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해외발 훈풍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94%가량 오른 1,006포인트로 장을 마치면서 8거래일 만에 1,0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수급 상황도 함께 그럼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도 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기관이 8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1,500억 원, 기관 1,550억 원 사이좋게 담아냈고요. 개인은 나홀로 2,9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네요. 네, 우리 시장 드디어 차갑던 11월을 지나서 따스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변동성이 있는 내반여의 날인 만큼 오늘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김용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르게 보니까 좋네요. 확실히 이제 10시에 보다가 8시에 보니까 네. 조금 느낌이 약간 처음 방송 나온 느낌처럼 좀 느낌이 새롭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오늘도 처음 방송 그때처럼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요. 아, 당연히 좋은 그렇죠. 종목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일단 어제 미증시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가량을 넘기지 못하고 특히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거의 윗꼬리를 달면서 거의 한 10% 혹은 5%가량의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대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혹은 장 중간, 장 막판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났던 섹터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지금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섹터가 세 번째 파동이 나올까 혹은 국내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딱 50분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투자 전략부터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가면 좋은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방송 때처럼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번째 방송도 세 번째 방송도 매일매일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알찬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요.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김용민 대표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세요. 방송 시간 동안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슈팅스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사 쇄신에 대한 기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소비자, 가전 그리고 IT 모바일 부분 사장 빅3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대표들의 연령은요 60대에서 50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가전과 IT 모바일 부분을 세트 부분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도 진행이 됐는데 이 통합의 수장은 한종희 부회장이 맡게 됐고요. 반도체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대표였던 경계현 사장에게 일임이 됐습니다. 정재계에서는요 이번 인사를 특단의 조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참 강했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오늘 메이저 수급은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요 이번 인사 단행으로 인해서 8만 전자 그리고 10만 전자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MBC의 기사이네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 치료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면서 관리 의료기관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울러 가족 등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요. 가구 원수에 비례해서 생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 치료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등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13%대 상승 흐름이 포착됐고요. 종가에도 9%대 견조한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32,6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인해서 유 헬스케어 종목들도 오늘 시세를 분출했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되면서 시세의 분출이 나왔는데요. 21%가량 상승한 1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신의 힘을 받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급등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포럼이 출범했다라는 뉴시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포럼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5대 기술 분야 60여 개 참여기관과 수요기관 간의 상호 협력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이 됐는데요. 총회에선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칩스앤미디어인데요.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22,000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7%대 마감을 했네요. 애플카와 인텔 자회사 상장 이슈 등 자율주행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까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사 쇄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파격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뭐 이제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삼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을 뭐 표출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맞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쪽에 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거기에 국내 투자자 관심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자도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산업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이 삼성전자와 섞이면서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시장 자체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낙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먼저 강세가 나와야겠죠.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이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삼성전자에 2조 4천억,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가 시장에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2조 4천억 1조 원이 들어왔는데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진행됐거든요. 절반에 가까운 돈이 반도체 산업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시장에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7만 원대 초에서 움직이고 있던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원까지 가파르게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해서 벌써 3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12만 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산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산업 자체가 좋았는데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산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2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을 하면서 뉴 삼성에 어울리는 이제 인사를 채용을 했죠. 최근에 이제 기존의 대표이사 3명을 교체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파격적인 행보와 도전도 중요하지만 올해 삼성전자가 1월에 말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내에 유의미한 M&A를 추진하겠다. 이 말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M&A를 통해서 이제 산업 자체를 다양하게 넓혀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을 진행했던 산업이 이제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로 해서 지분 스와프를 통해서 뭐 하이브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 아니면 알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산업 자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즉 유망한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 협력에 대한 강화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더 내년에 파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업들은 자, 삼성전자 보면은 단순히 11월 달부터 상승했던 게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다양한 산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풍부한 유동성으로 현금에 대한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업체가 자율주행을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의 유망한 기업과 M&A를 하던 아니면 거기에 기술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보다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M&A 혹은 그 전략적 투자에 대한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벌써부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전자, 뭐 카카오페이, 신세계그룹,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은 이미 M&A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인사 개편도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단순히 반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M&A에 의한 낙수 효과가 시장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에 다양한 산업군들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A를 통해서 사업적인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성장주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홍콩계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10만 5천 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시 때도 또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증시는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데 오미크론도 확산된단 말이죠.
네, 앞으로 좀 시장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지지난주 방송을 이제 출연했을 때 네.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서는 이제 5,000명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또 7,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는 이 파급력이 덜하다. 그러니까 이제 치명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을 나왔기 때문에 미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이 벌써 3%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한 이슈가 적용이 되려면은 확진자가 조금 떨어져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최고 수치를 경신하면서 증시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오미크론은 전파력으로만 봤을 때는 델타 변이보다는 강하지만 오미크론은 치명률은 델타 변이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런 통계가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확실한 통계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봤을 때 그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가 언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조금 실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닌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부터 과학자들이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변이될 때마다 전파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증명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확진자가 지금 7,000명을 넘었고 앞으로도 사실 8,000명, 9,000명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추이 자체는 감기나 독감처럼 덜 치명적인 풍토병으로 가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확진자가 누그러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기간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최대 확진자 수를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지금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연령층이 젊어서 입원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중증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즉 12월 한 달 동안은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사실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오늘처럼 뭐 진단키트 아니면 뭐 재택진료, 아니면 음압병실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이 다양한 코로나 섹터군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코로나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섹터별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하나의 이슈로 보지 말고 개별 이슈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는 데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 자체가 풍토병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확률과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 이상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조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바라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섹터별로 좀 그 추이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는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인텔까지 이제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인데 전기차는 이제 뭐 확실시된 것 같고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좀 시장의 눈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 자율주행 섹터가 지금까지 아직 부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메타버스나 네. 또 NFT나 이런 다른 산업군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사실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산업 자체의 규모만 봤을 때는 절대 메타버스에 밀리지 않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지금 우리 일상생활과 접근돼서 이제 M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먼저 움직였고요.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이제 가상화폐 쪽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룡기업들,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M&A가 진행될 수 있는 반도체 산업과 M&A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요.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들어가지만 특히나 이 자율주행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나 지금 사실 자율주행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완성차 기업들만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뛰어들고 이제 뭐 AI 기업들도 뛰어들고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바이두나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특정한 산업에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뛰어들기 때문에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을 예정입니다.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좀 늦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산업들을 봐보면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 메타버스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산업을 보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 있죠. 단기간에 산업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의 400%, 5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부터 단기간 동안 거의 15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타버스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비덴트만 하더라도 사실 이 국내 코로나 시장,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가상화폐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격한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38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도 다양한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에서 경쟁이 붙고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오늘 그러한 종목들, 뭐 칩셋미디어나 아니면 뭐 라닉스,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단발적인 이슈로 볼 게 아니라 내년까지 연결되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인텔의 자회사 중 하나인 모빌아이가 IPO한다는 이슈가 국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칩셋미디어, 칩셋미디어 한번 볼게요. 칩셋미디어가 오늘 신고가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거의 2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사실 인텔이 이 모빌아이라는 기업을 2017년도에 17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인수한 기업입니다. 말씀드렸죠. M&A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이런 식으로 파급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는 이슈지만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400%, 500%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과 일반 기업의 합침의 시너지가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일반 기업의 이슈가 같이 터지기 때문에 그 파급력 자체는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10분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부터 종목까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시면 방송 끝나고 9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과 잠시 후에 심도 있는 분석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5가지 종목 먼저 이슈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바이오니아입니다. 3거래일 연속 2자릿대 강세 마감에 성공한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차증권은 바이오니아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만은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요. 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엮이면서 오늘도 장중의 급등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장중의 견조한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마지막에는 13% 가까이 상승한 59,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한 투자은행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로 올려잡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희망 공모가의 범위를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제시하면서 상장 후의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요. LG화학 오늘 정말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5.6%가량 상승했는데 전거래일보다 4천 원가량 오르면서 75만 1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H신소재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섰죠.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1%대 상승 출발했던 GH신소재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상한가에서 안착하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040원가량 상승했고요. 8,8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은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미국 인텔의 자회사 모빌리아에 대한 이 상장 계획이 들려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급등했죠.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모빌아이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장에 정말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 27% 급등하면서 26,250원 터치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 오후장에서는 윗꼬리를 살짝 달았네요. 7% 상승한 22,050원대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 함께 확인해 보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4인 가구 10일 기준으로 생활비를 136만 4,920원으로 늘려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원격 진료 섹터가 상승을 했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려줬습니다. 21%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종목이요. 3거래 연속 강세예요? 그렇죠. 돈이 사실 많이 들어와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아마 관심 종목을 한 번쯤은 보지 않았나 생각되는 종목이죠. 그럼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수급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바이오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 과거에도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탈모 화장품 이슈나 뭐 췌장암 치료 아니면 뭐 진단 키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테마성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을 사실 봐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이거를 연속해서 거의 거래 대금이 5천억을 2번 들어왔습니다. 5천억씩 거래 대금이 2번 들어왔고 3거래일로 따지자면은 거의 1조 2천억이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종목의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 사실 기존에 휴마시스가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사실 이러한 종목의 잠시만요. 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이런 종목의 패턴이 사실 원조예요. 종목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바닥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렸던 이런 패턴이거든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 공략하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더 길게 보진 말고 차라리 지금 가격대부터 나눠가면서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분할 매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딱 저점을 잡기보다는 일부 물량이라도 먼저 들어가셔서 조금씩 나눠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돈이 들어왔던 양봉의 중간 부분인 적당 가격대인 뭐 5만 5천 원, 5만 8천 원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정고점 부근인 이제 9만 원대를 넘어가기는 사실 쉽진 않을 수 있으나 저는 단기적으로 9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강력하게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으나 만약에 이 코로나나 이런 개별 이슈가 만약에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나왔던 장대 양봉의 하단부 시가 부근을 깬다면은 빠르게 손절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부분을 깨버린다면은 매도하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특별 종목입니다. GH 신소재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 별별 이슈에서도 다뤘지만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10,000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10,000명 돌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긴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를 너무 이제 과대하게 포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12월 한 달 동안은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개별주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음압 변동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오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고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주가 자체가 고점부터 아래로 쭉 밀립니다. 거의 단기적으로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혹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이슈가 나올 때부터 슬금슬금 돈을 넣으면서 올려놓습니다. 제가 바이오니아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을까 봐 걱정했던 거지 사실 12월 말까지는 이 코로나 섹터에 내에서 단발적인 상승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도 내일 갭 상승이 나온다면 정고점 구간이자 이제 라운드 피격 가격인 10,000원 부근까지도 단발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게 떴을 때, 즉 지금 뭐 5%, 3% 수준이 아니라 10%, 20%의 갭 상승이 나온다면 투자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낮게 출발한다고 하시면은 단발적인 상승 노려서 단기 투자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섹터별로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인데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업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네, 오늘 정말 이슈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거든요. 사실 이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윗꼬리를 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모비라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모비라이라는 재료 자체가 글로벌 이슈예요. 이제 굳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단발적으로 국내에서 터져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 뭐 구글 할 거 없이 애플 할 거 없이 자율주행에서 뛰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M&A가 가장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산업도 이 자율주행 산업인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다양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칩스앤미디어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포뱅크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갔다는 거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올 수 있으나 이제 2022년도까지 연결돼서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특정한 구간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여러 번 이제 매집을 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징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시세가 폭발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오늘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22,000원 가격대에 있는데 사실 전 22,000원 아래 가격대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6,250원을 기점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 더 빠졌던 물량을 모아가다가 이 26,250원이 지금은 저항선이 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내년 1월, 내년 2월에 됐을 때는 지지선이 되면서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와줄 수 있는 이제 2022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온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내년에 주도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담아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추가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별 종목 수익률 탑5를 함께 보셨습니다. 5위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5위 같은 경우에는 케어랩스인데요.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죠. 저희가 11월 24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두 자릿대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4위는 핑거입니다. 바로 지난주 황금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단 하루 만에 15%의 상승률을 넘어섰고요. 3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11월 24일 황금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딱 2주가 지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오전장 탄력을 받았습니다. 17%의 상승률 안겨줬네요. 이노뎁 2위입니다. 메타버스의 모멘텀을 안고 3거래에 만에 22%의 수익률 안겨줬고요. 1위는요, 저희 첫 만남 때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YG 플러스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29%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네, 지금 탑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익률을 보니까요. 길면 2주, 빠르면 하루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한 종목 한 종목씩 중간 점검하면서 이야기 자세하게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11월 24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또 한국 국적의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네, 맞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이 종목 좀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조는 제가 이제 2번, 3번 말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중요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이랑 산업부의 반도체 패키징 산업 대책 마련이라는 이슈가 같이 결합되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24일 날 이 당시죠.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이 낙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종목이 낙폭이 적게 나오진 않고 강하게 나왔는데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4천억이라는 거래 대금, 누군가가 강력하게 밀어 올렸다는 이 4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르게 V자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역시나 강력하게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윗꼬리를 달고 낙폭이 나왔지만 사실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여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8,000원 구간이었는데 여전히 8,000원 구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께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잡고 계신 평단가까지 내려와 줬을 때 남은 물량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승 탄력을 봤을 때 사실 올해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1월까지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8,000원 그 이상까지 보시는 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8,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까지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핑거입니다. 핑거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15%의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28,300원을 찍었는데 15%, 와, 정말 15% 놀랍지만 단 하루 만에
네, 저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하루 만에 15% 달성한 거더라고요. 이런 종목군들, 특히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의 네. 특징이 단발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핑거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도버스랑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이 끝났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핑거 종목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더 높게까지 볼 수 있다. 즉, 이 고점 부분에서 잡지 못했거나 주가가 빠질 때 잡으셨던 분들도 사실 지금은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이데이터라는 일정이 있는 이슈와 그다음에 2차로 모집되는 독도버스라는 이슈가 같이 시장에서 결합됐을 때 지금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들은 개별주를 강하게 튀어 올리기에는 충분한 재료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연속적으로 2천억이 2번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에 준하는 돈이 2번 연속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 기존에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발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전고점 부근이었던 이제 27,500원이 넘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높게까지 본다고 하시면 35,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윗골이 달면서 내려와서 많은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7,500원까지는 가격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케어랩스인데요. 11월 24일 황금별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1,350원 10% 두 자릿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1,350원이 오늘 달성한 그러한 수익률인데요. 데이터 기반에 대한 뭐 방역 정책 기대감, 뭐 그런 걸로 오늘 상승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이슈는 이제 네. 뭐 카카오가 블록체인 개발사인 이 휴머스케이프를 뭐 인수한다. 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슈가 같이 결합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달에 코로나 관련된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 인수에 대한 이슈, 올해 같은 경우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공약에 대한 이슈를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첫 이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M&A 인수합병 이러한 시장의 낙수 효과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사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더 크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즉 21년 12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주 1월부터 연속되는 것은 인수 관련 이슈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돈을 밀어넣어서 악성 매물들을 해소를 하고요. 그 악성 매물을 해소한 다음부터는 주가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인 10,000원대부터는 사실 그 밑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되면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주가를 탄탄하게 맞춰주면서 물량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 위에서부터는 사실 이 12,500원 정고점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가요. 즉, 이 12,5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물량의 일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더 높은 내년 1월, 내년 2월까지 연속되는 이 상승 파동을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M&A 이슈, 혹은 인수 이슈, 혹은 글로벌 이슈, 시장에서 파급력 있는 이슈, 성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여러분들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잘 찾지 못하고 그 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종목, 그 이슈, 시장의 전망까지 모두 준비해왔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더블 모멘텀을 안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내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매수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나는 어떠한 종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매수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9시 10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종목 중간 점검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 오늘 종목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너무 하루 혹은 1, 2주 만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 사실이잖아요. 종목을 고를 때 사실 굉장히 요즘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이 디어유. 디어유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신규 상장주고 여러분들께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덤 플랫폼의 강자, 즉 이제 앞으로 엔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제가 이제 12월 달 이후에 변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한 번 더 1월, 2월부터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캐시카우들, 여기에 대한 실적들,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접목됐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11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콘서트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 델타 변이에 대한 혹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이제 수그러듦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올해 12월, 1월에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시장의 상승률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시초가 이하부터 공략한다고 했을 때 저점을 보면 사실 7만 원대, 이 7만 원대까지가 거의 여러분들께서 가장 낮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7만 원대를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그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7만 원 전까지 분할해서 잡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7만 원입니다. 7만 원을 깨면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내일 시가 아래부터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특히 이슈가 받는다고 했을 때 전고점 구간인 9만 5천 원까지는 한 번쯤 더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9만 5천 원대에서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들의 이제 탈출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9만 5천 원에서는 한 번쯤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디어유입니다. 매수가는요, 시초가 이하에서 7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저성장 시대의 고성장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종목과 산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그리고 21년도에도 매년 강한 성장이 나왔던 산업에 그 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이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로 입장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을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노란색 바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시면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김용민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도 또 1시간 동안 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녁 8시에 만나 뵙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